혹시 PQ4R 학습법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PQ4R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인지심리학에 나오는 말로 꽤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인지심리학에 PQ4R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아마 대학 때 인지심리학 혹은 교육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론일 것입니다. PQ4R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법으로 보통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토마스와 로빈슨에 의하여 발전된 이론으로 새로운 내용을 책이나 수업을 통하여 학습할 때 유용합니다. PQ4R, 말 그대로 P와 Q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4R이니 R로 시작하는 단어 4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P는 프리뷰로 예습 훑어보기입니다. 예습은 앞으로 읽을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고 목차를 훑어보며 전체의 틀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Q는 퀘스천으로 질문의 단계입니다. 각 장에서 학습자가 책을 읽는 목적과 관련되는 질문들을 써보거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제목이나 목차를 위주로 의문을 제기하여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P와 Q를 받고 이제 4R, 4가지 R입니다. 읽기인 read, 숙고인 reflection, 암송 단계인 recite, 마지막 R은 복습인 review입니다. 먼저 읽기인 read는 말 그대로 주의 깊게 책의 본문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읽을 때 주요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에 유의하며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숙고인 reflection입니다. 글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고 그 예를 생각하며 사전 지식과 관련시키면서 내용을 깊이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보거나 혹은 자신에게 적용시켜보고 자료를 시각화하며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암송 단계인 recite입니다. 암송은 한 부분을 읽은 후 거기 담겨진 내용을 회상해보거나 원하는 부분을 읽은 다음 책을 보지 않고 읽은 내용을 정리해서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R은 복습인 리뷰입니다. 한 장을 읽은 후 중요한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머릿속에서 전체 내용을 검토합니다. 효과적인 복습은 새로운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통합시켜 주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볼 때에도 제가 방금 소개한 PQ4R 학습법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는 프리뷰로 예습 훑어보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통예습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습은 선행학습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습은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것인데 선행학습은 한 학기 혹은 1년 이상 본인의 학년보다 앞선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예습은 수업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을 활용한 예습입니다. 평소 아이들이 예습을 하면 좋지만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을 활용해서 그중 5분 정도만 자리에 일찍 앉아 그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교과서를 꺼내서 미리 살펴봐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 10분을 꽉꽉 채워서 놉니다. 복도, 교실, 심지어 운동장에 나가서 놀다가 수업이 시작되면 그때 허겁지겁 돌아와서 이번 시간 뭐예요? 라고 물어보며 교실 뒤편 사물함에 가서 교과서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이미 수업이 시작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분량이 그렇게 많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 딱 5분만 먼저 수업 준비를 하며 교과서 내용을 훑어봐도 그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은 한 반에 한두 명 남짓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Q는 퀘스천으로 질문의 단계인데 예습을 통해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살펴본 후 자신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노력하면 훨씬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에도 미리 살펴본 후 질문하는 단계는 참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4R, 4가지 R입니다. 예습,
질문 이후 실제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읽기, read 단계입니다. 만약 수업이라면 수업을 듣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앞의 두 단계를 성공적으로 실천한 후 보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체계화하여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은 앞의 두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리드의 단계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는 특히 단순하게 글을 읽거나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책이나 수업의 내용을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대답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숙고 단계로 리플렉션입니다. 숙고는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의 단계를 통하여 학습하려는 내용이 아이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나 책이나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보는 단계가 바로 숙고 단계입니다. 보다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공부한 내용을 구조화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은 암송 단계로 리사이트입니다. 읽었거나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며 소리내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암송입니다. 스스로 만든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주요 개념이나 용어들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억해 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자문자답하는 습관을 갖도록 강조합니다. 스스로 묻고 답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본인의 부족한 점을 직접 느낄 수 있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보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R은 복습 단계인 리뷰입니다. 복습의 효과적인 방법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중간 기말고사가 없고 담임교사 재량의 단원 평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복습하면 좋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공부일기 작성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직접 백지 공책에 써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공부한 내용을 한 글자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만 기억나고 세부 내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분명 낮에 공부할 때에는 이해를 하며 책을 봤는데 그것을 백지 공책에 쓰려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다시 책을 꺼내어 확인하면 됩니다. 마인드맵으로 그려도 되고 간단하게 공부한 중요 키워드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복습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또 복습의 좋은 방법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공부방에 화이트보드를 준비해주고 거기에 공부한 내용을 써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는 내용의 영상을 예전에 올렸습니다. 사실 PQ4R 학습법은 교육학과 인지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탁월한 공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PQ4R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이 공부법, 독서법에 유익한 인지심리학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 P는 프리뷰로 ES 훑어보기입니다. 두 번째 Q는 퀘스천으로 질문 단계입니다. 이제 4R로 네 가지 R이 나옵니다. 읽기인 read, 숙고인 reflection, 암송 단계인 recite, 마지막 R은 복습인 리뷰입니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이 순서대로 하면 효과가 좋다는 이론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실천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일부 단계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한다는 자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